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제 정비할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조금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세가 아직 죽었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저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거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는 얘기는 하기가 조금 이르다. 하지만 이 추세가 결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만 하진 않아요. 올라갔다가 눌림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을 살짝 줄여놓고 아니면은 싸게 아예 물량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싸게 살 수 있는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실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하죠. 근데 여기에 추가 신사업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뭐가 있어요? 원전이 있어요. 근데 원전도 지금 체코 원전은 사실 저는 이거는 되게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전 체코 원전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SMR입니다. 저는 요 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중장기 관점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 핵심인데 제가 SK하이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잠깐만 가서 보시면은 여기 앞쪽 구간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은 얘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분명히 여기 눌렸다가 가죠. 그러니까 저는 요 눌림에 왔을 때만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여기에 지금 노란색 이렇게 파랑색 이렇게 화살표를 띄워놨잖아요. 이게 제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가 뭔지를. 요게 딱 뜨면은 뭐가 떠 있어요? 매수에 대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주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정말 싸게 샀으면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라. 하지만 중간중간에 파동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노란색으로 떴을 때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떴을 때는 살짝 눌리니까 일부 비중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이 끝나는 구간에서 또 매수 진입을 해서 마음 편하게 끌고 가자라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좀 투자 전략이에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29,8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싸게 물량을 잡으려고 눌림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는 거는 제가 매물대를 가지고 제가 신호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한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거래량이 터지는 장소는 매물대 라인이에요.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주분들한테 요 매물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주주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요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져야지 위로 가요. 이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질질 흔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결국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정말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죠.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 요 파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얘가 그거 뜨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눌림에 대한 조정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에요.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저한테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 그럼 제가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아직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60분 봉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구간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깔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가격대가 변곡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인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매물대 라인만 지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거래량이 들어올 거예요. 왜? 매물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지 안 뜨는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할 준비만 하면 되겠죠.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근데 떨어질 때 얼마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먼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흔적을 가지고 1차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눌릴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낌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눌렸을 때는 35,000원 구간까지 열어두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일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요 3만원 구간, 35,000원 구간에 왔을 때 제가 또 한번 아마 비중을 다시 채우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먼저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매물대를 잠깐 내려놓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 것 같지만 중간에 분명히 지금 네모칸 박스처럼 눌림목 구간을 만든 흔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를,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예시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월봉으로 와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번 달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 2021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매물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갑자기 또 끊겨버리면 그때가 바로 눌림목에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싸게 잡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영상 속에서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파랑색의 매도 타점이 분명히 뜰 거고 그때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일부분의 이제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